요렇게, 예, 5가지 합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5가지 합들이, 첨간 위주로, 작용하면서, 보통 격에서는 그냥 합거하는 관계로 보죠. 그죠? 합거하는 관계로, 격에서는 주로 중요도를 놓고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원국의 사주 안에서는 어떤 것과의 그 관계성이 유정성이죠. 내가 병이다 이러면, 신금이라는 것과 이렇게 합을 했을 때는 이 신금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유정하다, 예, 관계성이 돈독하다라는 개념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되고, 뭐, 이제 병활관 같으면 신금이 재성이니까, 금전적인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계를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마는데, 이제 그 작용은 아주 그냥 일차원적인 부분이죠. 요런 어떤 이런 합들을 보는 것 중에서는 이 첨간합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아주 이제 1차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첨간합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하는 관계와 또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사주 원국에서 이 첨간합을 대하는 이제 시선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차례만 뭐 짧게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여러 차례를 좀 나누어서 다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의외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가 또 좀 복잡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조금 나누어서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첨간합의 작용은 어떤 관계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일단 그 갑기합이다라는 예를 들어보면, 갑기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변화하는 작용으로서 우리는 토라는 오행을 여기에 넣게 됩니다. 각기합 토, 이렇게 오행적으로는 토가 작용하게 되고 발생하게 된다라는 전제를 두게 되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런 작용인데, 이제 그 본질이 실제로 하면 이 두 개의 본질이, 이 첨간들이 서로 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 토라는 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토가 되었고 기토가 토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 첨간의 변화들은 각기 지향하는 점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용력에서 갑이 토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이렇게 합을 하는 바람에 이 토라는 그 기운이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육친을 붙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갑목이라는 게 어떤 관계고 기토가 어떤 관계냐를 따지고, 더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국에서 대운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주에서 갑이 있었다고 하면 운에서 기토가 와가지고 이렇게 합을 준다면 이 작용의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이 갑이라는 것이 해에서 나왔는지 인에서 나왔는지, 기토가 오에서 나왔는지 미에서 나왔는지 축에서 나왔는지 등등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간합을 활용할 때는 첫째로는 이 관계성에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근거, 어떤 위치, 뭐 뿌리라 해도 되고 근이라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 관계를 반드시 살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원국에 있을 때하고 원국의 구조죠, 그죠? 팔자 안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거죠. 운에서 오는, 예, 작용력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팔자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바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 있는데 뭐 지지에서 미토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갑갑이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숨은 합이 되기도 하겠죠. 밑에 지지에 뭐 인이 있다면 인미의 관계에서도, 예, 인미라는 우리가 지지 간의 관계에서 인미가 이제 기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특징을 잡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첨가압이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지만 합을 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간이나 지지가 서로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을 원국 팔자에서 모두 다 찾아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그러면 그게 있다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부분은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예, 기본적인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발생하는 어떤 상호작용력에서의 관계를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숨어가 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그거를 해석을 해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는 작용에서는 그 작용력을 갖다 주어서 어떤 통배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너무 무수히 많은 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합들이 그 합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읽어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드러난 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숨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유정하게 서로 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것을 읽어주긴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읽어주려면 너무 많은 합들이 첨가합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 사주 웬만한 사람들은 첨가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읽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원국의 구조 안에서 이렇게 구조가 됐다면 그 기본 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서로의 관계나 유정한 것이 이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운에서 오게 되면 하나의 글자가 들어오면서 운의 작용이 오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토가 왔다 하면, 운에서 왔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갑목하고 또 합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뭐 지지의 임목에, 예, 갑과 갑기합을 이렇게 또 할 겁니다. 예. 예, 그런 작용들이 다 숨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토라는 것이 하나가 온다로 가정하면, 운에서 왔을 때에 무엇과 합을 하고, 어떻게 합을 하고 있는가를 줘야 됩니다. 이제 그 작용에서 관계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항상 볼 때는 합을 하면 어느 자리냐의 근거를 보는 거. 그리고 원국에서 있었는 건가? 혹은 또 운에서 와서 합을 하는가? 대운도 마찬가지죠. 대운이나 세운을 가릴 건 없습니다. 이 작용의 차이가 대운과 세운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의 차이는 있죠.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간지의 작용에서는 예외적인 게 없게 됩니다. 뭐 월운이 와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지가 오게 되면 간지는 무조건 원국과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 반응해서 원국의 상태를 변화시키죠, 그죠? 예, 그게 우리는 통변할 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원국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원국 안에 내장되어 있던 합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에서 왔을 때의 합의 관계를 읽어주는 관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하다 싶은 거는, 그, 에, 이 작용계가 이 합을 하고 있는 작용의 그 변화를 읽어줘야 됩니다. 변화를 읽어주는 것은 운에서 오든지 원국에 있을 때 그 서로 합된 원국에서 합이 된 이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합이 이 풀어질 때 또 합이 감추어졌을 때는 드러날 때 이런 그 작용력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첨가압을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또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느냐 하면, 모든 변화는 그 팔자 안에서의 모든 변화죠. 그죠? 팔자의 모든 변화. 이렇게 하자. 팔자의 모든 변화는 무엇에 달려 있다? 첨간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원칙이에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예. 모든 변화는, 팔자의 모든 변화는 첨간합에 달려 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팔자의 모든 변화는 삼합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삼합이 왜냐면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팔자의 모든 변화는
삼합에 달려있다. 이렇게 할 수도. 팔자의 모든 변화는 충에 달려있다. 충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 변화가 있으니까. 그죠? 예,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주에서 음양오행의 변화는 생극에 달려 있거든요. 생극이라는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 지지의 삼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형충의 이 작용의 모든 것들을 이 생극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도 되죠. 그죠? 예. 이 삼합 모든 변화는. 그래서 이것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천간합이거든요. 그리고 뭐 각기합이, 을경합이라든 이런 합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예, 보는 그게 이제 팔자의 모든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서 한 몇 가지만 이렇게 대략 집었는데 물론 요거 말고도 뭐 생각할 게 있겠죠. 그죠? 제가 지금 뭐 생각나는 것만 대략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천간합을 우리가 인지할 분석하고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변화가 이 천간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줘야 돼요. 왜 이제 그렇게 하느냐면 사주 원국에서 이 천간합은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 지지와 지지의 관계 안에서도 모두 다 이 합이라는 관계가 아까 엮여져 있다라고 했고, 그걸 우리가 뭐 명합이나 암합이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죠. 예, 그런 관계에서는 이 팔자의 변화는 생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 안에 지지장간 안에서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지장간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장간 안에 들어있는 그 글자와 천간끼리의 관계나 관계석을 보고서 무엇을 읽어 들어가냐면 이 지지의 환경 변화를 읽게 되거든요. 이 지지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합의 변화나 그다음에 일의 형성을 읽어줘요. 일의 형성.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인사라고 하죠, 그죠? 사람의 일에 대한 것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지는 결국은 지지에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계묘년이 왔다. 이제 이걸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계묘년이 왔다 이라면 묘유충을 이렇게 하죠, 그죠? 이 묘유충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묘유충으로 요거를 해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갑 입장에서는 유금이라는 정관이라는 것으로 가지면 양인이 와가지고 이 충을 묘가와 양인이 와가지고 정관을 충을 했다라는 관계로서의 관의 변화를 읽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묘라는 것은 급제라는 작용으로서 예, 뭐, 타인, 내지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런 관계로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해석이죠. 그죠? 요렇게, 아이고, 관이 다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 해석의 방법이고, 실제로 하면, 이 하나의 유라는 것은 하나의,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우리 설명을 많이 하지만, 하나의 그냥 유금이라 하는 요런 하나의 집이에요. 그냥 하나의 틀입니다, 틀. 이게 변화가 이제 묘가 오면서 이렇게 하나의 틀이 바뀐 거죠, 그죠? 이 틀이 바뀌게 되면 뭘 하느냐 하면 이 틀에서 있던 이 인사가 해당하는 유에서는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 경금과 신금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유라는 것은 쓰는 것은 우리가 신금을 쓰기 때문에 경금을 일단은 약간 제외시켜 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을경합을 잘 못 하거든요. 신금이 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금이 예를 들어서 천간이나 다른 자리에서 병신합을 하고 있다라면 이 병신합의 관계에 대한 작용의 변화를 읽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주는 것이 이제 요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것이 우리 명리를 할 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팔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 왔다. 갑진년이 왔다. 이라면, 이 글자들이 와서 변화를 주는 것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변화는 사주를 변화시킬 거란 말이죠. 그죠? 예, 변화하죠. 근데 내 팔자는 8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안에 있거든요. 이 틀 안에 있는 것 안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각각의 이 조합이 있어요. 합의 조합이 있거든요.
합의죠. 합은 곧 우리가 이제 이 뭐냐면 일종의 극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합이라는 것은 따로 우리가 이제 합이 갑기합, 을경합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에 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극이잖아, 그죠? 갑도 기토로 극을 하고 을도 경금에 의해서 극을 받고, 그죠? 이 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극밖에 없는데 어쨌든 합이 존재하니까 그 합의 관계도 극이 되는데 그 관계가 있던 것들이 요 하나의 글자가 오면서 변화하는 걸 읽어줘야 돼요. 그게 모든 일의 원인이래요. 원인. 팔자가 변하는 이유. 혹은 일이 일어나는 작용력. 예, 그게 모두 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천간합에 다 달려 있습니다. 천간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이 요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요거를 눈치를 안 채면 공부가 안 됩니다. 절대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영상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좀 더 설명의 원칙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이제 많이는 못 풀어드리고 조금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풀어드릴 테니까 천간합의 변화나 작용력에 대한 거를 활용하는 방법죠. 활용법을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열심히 챙겨가지고 숨은 뜻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소스를 몇 개 던져 드릴게요. 하면서 사주를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작용이나 사주 변화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은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우리 기본적인 요런 룰이 있죠, 그죠? 합을 할 때 어떤 글자에 의해서 근거해서 오느냐, 요거 꼭 봐주고 원고가 팔자 안에서 어떻게 합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해석하려 하지 말고 찾아만 보고 그다음에 운해수가 왔을 때 언제 계면은 다 지났으니까 요거 가지고서 연습해 보면 되죠, 그죠? 자기가 변화가 있은 사람은 이거 하고 주변 사람 무슨 있다면 요거 가지고 천간합은 뭐가 있었는가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이 합의 작용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 이런 것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한 거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제가 뭐 다음에 또 하면 알려드리면 되죠, 그죠? 알려드리면 되지만 본인들이 한번 요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요것만 제대로 찾아도 이 합에 대한, 천간합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변화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스를 던져 드렸어요. 천간합의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시를 가지고서 해보시고 좀 잘 모르겠거나 애매한 부분은 댓글로 밑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일 찍어질랑은 모르겠는데 내일은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모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많이들 참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출발, 이제 한 주 출발했으니까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또 달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내일이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